일단은 지난화에 그냥 사투리로 녹음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제 느낌으로는. 일단은 뭐 아직은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피드백이라는 걸 받은 건 아니지만 팟캐스트라는 걸 처음 해봐가지고 나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투리를 쓰면서 하니까 좀 더 편했고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고 또 말도 술술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해방감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뭐랄까, 사투리라는 게 사실 정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향이 부산이니까, 솔직한 마음은 사실 이제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혼잣말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근데 서울에서 일하고, 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서 그런지, 이제 표준어를 주로 써왔고, 또 주위 사람들도 제가 표준어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 안 하면 사실 부산 사람인 걸 잘 모를 정도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의 기본 세팅은 표준어라서 그런지 사투리를 쓰는 게 뭔가 저의 또 다른 캐릭터, 또 다른 가면처럼 느껴져가지고 오묘하더라고요. 난 원래 부산 사람인데 뭔가 사투리 쓰는 게 또 새로운 어떤 저의 자아같이 느껴져서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감정인 것 같은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투리로 녹음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가 지금 쓰는 사투리도 사실은 이제 서울에 온지 오래됐기 때문에 진짜 부산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약하죠. 예. 억양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들으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표준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어를 쓸 때, 안 쓸 때, 사투리를 쓸 때, 안 쓸 때 이거를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나눠서 녹음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영화 본 게 645라는 영화고요.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잠을 깊게 못 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요일 아침에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일어나면 그냥 일단 움직이거든요. 다시 낮잠을 자든가 하지. 근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뭐 할까 싶었는데 좀 주말을 좀 웃으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또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분명히 감안하고 가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데 재미없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잠을 좀 일찍 깨가지고 수면이 좀 부족해서 정신이 맑지 못했다. 그리고 관객이 적다 보니까 관객이 좀 있어야지 이제 웃음이 막 전파되면서 재밌는 분위기가 나서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웠다. 그게 이제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는 웃음이 습관이고 전염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사람은 한번 웃긴 사람에게 계속 웃게 돼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지지난달에 헤어질 결심을 영화관에서 봤을 때 영화 후반부에 이제 김신영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처음 등장할 때 관객들이 김신영 씨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진짜 웃긴 연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진지한 연기를 하고 계신데 관객들이 웃어요. 이거는 김신영 씨가 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개그우먼 김신영을 보고 웃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웃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능 프로에 나오는 이수근 씨도 뭘 막 하려고 막 개드립을 치고 막 농을 치고 꽁트를 하려고 하기 전에도 벌써 웃기거든요. 왜냐면 그 이수근이 웃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표정에 장난기만 이제 나 이제 시동 건다 드릉드릉 한다 이 표정은 봐도 웃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면 이제 웃으면 습관의 영역이 있다 뭐 그런 거 생각이 들고 저를 예로 들어보면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스키 캠프 갔거든요. 저녁 시간대 되면 방팅을 합니다. 방팅이라고 인터폰을 여기저기 걸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온 여자 대학생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 분들에게 전화해서 방팅 하실래요? 물어보고 성사가 되면 여성분들이 저희 방에 와서 같이 뭐 술 먹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거저거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웃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제가 좀 웃기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저가 얘기하면 좀 많이 웃기 시작할 때 그 기분 좋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근데 어떤 특이한 반응을 보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제가 이제 계속 웃기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막 제가 아무 표정 안 지어도 얼굴만 봐도 웃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놀리려고 막 표정으로 장난기를 막 그 사람만 웃기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쳐다보면서 막 장난기 있는 표정만 지어도 막 웃는 그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돌이켜 봐도 확실히 웃음은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웃음은 전염이 되잖아요. 옆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번 웃기 시작하고 재밌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싹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극한 직업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극한 직업을 영화관에서 볼 때 이제 영화관 전체에서 누가 계속 웃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거 재밌는 장면이구나 웃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분위기가 좀 편해지면서 다 같이 웃게 되면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은 끝까지 안 웃고 있던데 이게 웃기냐라는 표정으로 안 웃길래 제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습관이고 전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영화를 웃음이 초반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웃으면서 관객들이 이제 무장의제가 되고 조금 덜 웃긴 것도 그냥 우습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웃음은 결국에는 관객들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이수근이나 김신영 씨 예를 들었는데 한 번 터트린 배우가 계속 나오면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하겠지 하면서 미리 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걸 툭 건드려주면 웃는 거죠. 근데 645는 이거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한 번 웃긴 배우가 계속 웃기는 거에 성공한 거는 고경표 말고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극한 직업을 말씀드렸는데 극한 직업처럼 초반부터 웃기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이제 계속 웃음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극장 안에 관객들의 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2시간 내내 재밌게 보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습관과 전염이라는 그 웃음의 뭐 원리, 과정 이거를 645는 못 만든 것 같아서 아쉽었습니다. 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영화관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믹 영화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걸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감안을 하더라도 재미가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영화가 설정이 좀 과하죠. 로또가 뭐 휴전선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걸 남한군과 북한군이 나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보면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화가 코믹 영화라는 거를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과한 설정 자체가 뭐 사실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관객의 문제지 사실 설정을 받아들이고 나서 설정 안에서 잘 구현이 되면 차라리 괜찮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설명하는데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썼지 않나 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재밌는 상황들은 이제 남북한 병사가 일주일간 서로의 진영에 포로 교환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엔 들키면서 그런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고 이게 이제 들킬까 안 들킬까의 긴장감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거를 통해서 웃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격적인 장이 좀 제 생각보다는 좀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좀 웃음을 쌓고 가야 나중에 죽음 보상 하면서 계속 웃으면서 웃다가 나올 수 있는데 본격적인 시동이 늦게 걸리고 그것도 조금 이제 애매하니까 영화 끝나는 내내까지 그렇게 많이 웃을 일이 없었어서 좀 아쉽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초반에 어떤 설정 얘기는 조금 줄이고 왜냐면 이제 분단 상황, 휴전선에 대한 거는 많은 설명이 이미 한국 관객들에게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이렇게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 또 코믹 영화라서 그런 설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객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넘어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웃으면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는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를 무너뜨릴 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자타임 같은 거 좀 술 먹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역할이 되고 형이 동생 역할을 하는 이런 걸 하죠. 근데 그게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형이라는 권위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동생과 형 동생의 권위가 완벽하게 역전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재미를 만들잖아요. 또 다른 웃음이 나오는 게 이제 예상은 이렇게 되는데 예상이 무너질 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미끄러질 때 웃음이 나오는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좀 육사호에서는 좀 뻔하게 보였어요. 하나 장면을 예로 들고 싶은데 남한과 북한 병사가 중간 지역에서 만나서 친분을 다지는데 롤린을 추면 병사가 막 추거든요. 근데 그 북한군 장교가 그 병사를 보고 어떻게 남한의 문화를 언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따라 추구가 있냐고 막 혼내다가 장교가 혼내다가 갑자기 트널 바꿔서 같이 춤을 춰요. 아니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설마 장교가 같이 춤을 출까? 아 같이 춤을 출까? 했는데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기진 않았고 그냥 웃기게 보긴 했어요. 근데 예색이 좀 돼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아쉽고 예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또 과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약간 좀 아 저게 뭐야 싶을 정도로 좀 밀어붙여서 웃기는 방법도 있죠. 육사화에도 이런 게 하나 나오는데 일주일간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 병사인 척 해야 하는 게 이제 고경표의 역할이죠. 고경표가 축산학과 전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농장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좀 재밌게 나왔고 또 그 모습에 박세환 배우가 역할을 하는 북한 여성 장교가 또 거기에 또 반하고 이런 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데 좀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으로 재미를 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 개그 콘서트 보면 공감 개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죠. 근데 이제 그 곽동현 배우가 했던 그 병사가 로또 당첨금을 찾으러 가는데 혹시나 도난을 당할까봐 로또 종이를 팬티 쪽에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숨겨요. 근데 일단 그게 뭐 일단 성적인 코드가 웃음을 유발하기 좋으니까 뭐 그걸 활용한 것 같은데 그게 뭐 계속 이제 불안해서 누가 훔쳐갈까봐 손으로 계속 만지다가 그게 변태로 몰리고 그 사람 이동 경로가 다 SNS에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당첨금을 못 받게 된다. 이런 건데 뭐 불편함과 그 뭐 블랙 코미디와 약간 좀 비슷한 그 선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게 좀 재미는 없었거든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요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폭행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억울함들을 좀 갖고 계신데 그걸 좀 자극한 것 같고 여성들은 실제로 뭐 그렇게 좀 대중교통 속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둘 다 약간 불편함만 자극했지 이게 재미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게 좀 이거는 좀 실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아 웃음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상황으로 웃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 캐릭터가 웃길 수도 있고 아니면 뻔뻔한 태도 때문에 웃길 수도 있고 한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논리적으로 막 표현이 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재미없을까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저게 좀 논리적이지 않다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내 웃음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현실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고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웃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좀 더 비논리적이었어야 돼. 좀 더 현실적이지 않았어야지라고. 그러니까 비판의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실제로 창작하려고 하면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웃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극한 직업은 참 좋은 코미디 영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극한 직업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기잖아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이병헌 감독은 그뿐만 아니라 멜로가 체질에서도 보면 웃긴 장면이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선이 막 불쾌한 선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되게 공감도 되고, 다양한 웃음의 방법으로 웃음을 만들어낼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병헌 감독은 참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유튜브와 영화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요새 TV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고 영화도 코믹 영화 잘 안 나오면서 이제 코믹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약간 유튜브의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유튜브 컨텐츠가 코믹 장르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상의 장소를 활용하잖아요, 유튜브 컨텐츠는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미 이제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상황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거를 일상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공감을 살짝 유도하거나, 아니면 좀 일상의 상황을 좀 과장하거나 좀 비틀거나 이렇게만 하면 웃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튜브 컨텐츠가 코믹을 만들기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시청자들이 비슷한 웃음 포인트에 익숙해지면,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자들은 웃었던 것에 한 번 더 웃는 거에 익숙하니까 약간의 상황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웃음 포인트들을 좀 우려먹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 컨텐츠가 코믹물을 만들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코믹을 영화가 유리한 점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웃음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 사람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웃음의 강도가 올라가면 그 뒤는 조금 허술해도 좀 덜 웃겨도 웃기는 분위기는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이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이번 645는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뭐 아쉽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645를 보면서 극장 영화의 다양성이 좀 많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45가 재미가 없어서 645 같은 영화는 이제 안 만들어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영화를 보러 간다는 행위 자체가 예전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 말고도 재밌는 활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관에 가야만 뭐 데이트 코스가 짜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영화관에서만 봐야 하는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영화만 영화관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여가거리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관만이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크기도 영화관에서만 봐야 그 스크린의 압도적인 크기를 볼 수 있고, 영화관처럼 큰 공간에서 봐야 그 음향이 실현이 되기도 하니까, 아무리 집에 홈시어터를 잘 갖췄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에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규모와 스크린이나 이런 큰 규모가 필요 없는, 굳이 영화관에 안 걸릴 것 같다. 왜냐면 집에서 뭐 드라마 보듯이 보면 되니까. 그리고 표값이 오른 것도 하겠죠. 표값이 뭐 40% 정도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른바 뭐 돈 벌었다 치고 그냥 이런 거 허접한 거 한번 볼까라는 마음이 잘 안 든다는 거죠. 평가를 많이 의식해서, 그다음에 괜찮은 작품이다, 영화관에서 볼만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작품만 영화관에서 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육상처럼 좀 빅텐트 영화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영화들은 영화관에 걸리기가 쉽지 않겠다. 코믹 영화는 계속 만들어지겠지만 영화관에서 다 같이 이제 많은 관객들과 보는 재미가 또 있는데, 그게
다시 재현이 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예감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645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